많이 지나가 버렸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지. 나는 1시간 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필수 예제 20번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조건, 이 개념을 끌고 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 진짜 얼마 없을 거야. 제가 저번 시간에 물어봤는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걸까? 뭐 걸고 물어볼까? 그번에서 심지어 조범근이도 못 맞췄던 거야. 물어볼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요, 뭐 줄 거냐면요, 스벅 2만 원권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한테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세 가지를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께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한번. 보시면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1보다 큰 지점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관찰을 해보자. 여기가 2가 되겠지? 2a 제곱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도함수는 위로 올라오고 2차 함수가 되는데, 자, 극소값이라는 말은 도함수 입장에서는 감소 증가니까 원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 소리고, 그 다음에 도함수가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지점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 소리야.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 0이랑 지금 0부터 1까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0이랑 1이 기준이겠지? 위로 블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에서 아래 X축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통과해야 되고 1보다 큰 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런 것들은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근인데, 근의 위치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근의 위치에 대한 조건이 걸려있는 상태지. 자, 이렇게 근의 위치에 대한 조건이 걸려있으면 세 가지의 범위를 관찰해야 되거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께 스고리만 원 드리겠습니다. 세 개 빠짐없이. 하나 했으니까 한 5천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all nothing입니다. 내가 저번에 자신만만하게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들어갔다가 이런 거 물어봤다가 한번 털린 전적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잡고 있는데, 이거 평일반에서 아무도 대답 못한 거 보니까 상품 얻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서준아, 뭐 아이디어 없니? 생각나는 거 없니? 이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기말고사 범위. 2차 분식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게 없어. 채원이가 1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나랑 같이 봤던 거. 1학기 때 봤던 거. 채원이는 그래도 이야기는 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별 생각 없나요? 모르겠나요?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따져봐야 되고, 아하. 추계 방정식의 위치 따져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F'X라서 이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프라임으로 쓴 거야.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추계 방정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범위를 잡아서 연립 부등식으로 맨 마지막에 뭘 구하셔야 된다?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2차 함수의 근의 위치에 대한 조건을 하나씩 적용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마이너스 0과 1 사이에서 근을 하나 가지고 1보다 큰 쪽에서 근을 하나 갖는다는 소리지. 자, 그런 조건 만족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일단
판별식은 서로 다른 근의 개수야. 그런데 근이라는 게 두 개를 갖긴 가져야 되거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둘이 똑같은 근이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중근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둘 중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둘이 절대로 겹칠 수가 없지.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이 막 생뚱맞게 마이너스 27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계들을 기준으로 0보다 작아야 되냐 커야 되냐, 1보다 작아야 되냐 커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지금 뭔가 1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 1보다 큰 쪽 이렇게 갈려있기 때문에 지금 1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프가 지금 1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거냐 오른쪽에 있을 거냐 그걸 따져봐야 되잖아. 자, 그런데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에 근이 하나 오른쪽에 근이 하나 생기는데 이 추계방정식이 1보다 살짝 작아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추계방정식이 1보다 살짝 커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추계방정식이 1보다 살짝 작다 하더라도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지고 1보다 큰 쪽에서 근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추계방정식이 1보다 살짝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근이 얼마든지 잡힐 수 있지. 추계방정식이 1보다 작거나 크거나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치? 왜 내가 0일 때랑 1일 때를 기준으로 보냐? 지금 근의 위치 경계가 0일 때랑 1일 때로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1보다는 좀 작아도 되고 좀 커도 돼. 그러니까 1에 대해서는 조건이 안 걸려. 하지만 추계방정식이 0보다 작아지면 이제 근이 어떻게 생겨버려? 0보다 작은 쪽에서 생겨버리겠지?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우리가 2차 함계수의 2배분의 1차 함계수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래서 이 추계방정식은 지금 예로 치면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의 2배 마이너스 6분의 1차 함계수 2a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3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0보다 크다는 3분의 a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a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이니까 이 말은 a가 그냥 단순히 0이 아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고. 자, 판별식은 내가 아직 잡지 않았는데 사실 여기서는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 누구 때문에? 3번 조건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 한번 이야기해볼게. 3번 보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인데 내가 지금 0과 1 사이에서 근을 하나 가지고 1보다 큰 쪽에서 근을 하나 가지도록 2차 함수를 그려놨잖아. 그러면 경계가 되는 0과 1에서 점의 위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f'1은 0보다 커야 될 거고 지금 0에서의 좌표는 아래쪽에 x축 아래쪽에 있는 거지?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 0보다 작고 1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도함수의 식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0은 마이너스 a니까 이게 0보다 작으려면 a 0보다 커야 될 거고 f'1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a 이게 얼마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1, 2, 1, 3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자 그러면 공통범위는 양수인 범위를 봐야 되니까 누가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되는 거겠지? 당연히 a가 0보다 아닌 거는 이미 여기서 걸러진 거고 그래서 이 범위가 되는 건데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이거 안 보나요? 3번 조건 때문에 그래 이게 F0이 0보다 작고 F1이 F'1이 0보다 커버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X축을 한번 통과하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X축을 통과하게 되잖아? 그럼 다시 떨어지면서 다른 지점에서 X축을 한번 더 통과할 수밖에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범위를 구해봤자 어차피 공통 범위는 여기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두 지점에서의 부호가 달라버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에 뭐가 되는 걸까? A가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던데 내가 못 빼먹었지? 뭘 빼먹었을까? 이거는 1번 맞구나?
2분의 3보다 크다 맞습니다. 내가 2번 정답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응? 여기에 바운비쌤 글씨가 있네. 작년에 바운비쌤 이 책으로,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에 쓰셨나 보다. 재작년? 그지? 그때 06년생들 데리고 공익 수업하시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아, 이때는 진짜 친한 선생님 많았는데 약간 좀 그래. 아니 뭐 어때? 약간 왕따 된 기분. 근데 왕따가 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그냥 쌤이 낯가려가지고 친한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수학생들이 좀 남자 쌤들이었으면 좀 금방 친해졌을 텐데 여자 쌤들이고 심지어 또 한 분은 가정도 있으신 분, 서로 가정이 있으면 좀 조심스럽잖아. 아, 그리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맨날 수업이 난 맨날 수업 꽉 차 있어가지고 나 지금 와가지고 수업만 하다가 집 가는 거야. 근데 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수업하는 게 훨씬 좋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을 모두 가진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를 구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어쨌든 두 근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소리야. 자, 그리고 봐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항상 우리 세 가지 조건을 판단할 때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 상태, 그려놓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커야 될 거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 내가 바로 구할게. 마이너스 2a분의 6분의 b니까 2a,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3분의 a가 될 거고, 자, 이 축의 방정식이 지금 경계가 될 때는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안쪽에서 근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경계에서의 값 가지고 부호 판단할 건데, 경계에서의 부호 판단할 건데,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지금 둘 다 점이 x축 위쪽에 찍혀있지? 그 말은 값이 0보다 크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그렇고 f 프라임 1도 그렇고 결국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3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자, 그리고 f 프라임 1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2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니까 3a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3a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이걸 보고 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안 봐도 되나? 지금 부호가 똑같지? 부호가 바뀐다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걸 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별식 조건 봐줘야 된다. 그래서 짝수 공식 사용하시면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함계수랑 상수항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일단 얘네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a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는 a가 2보다 작다, 여기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일단 이거 가지고 공통범위부터 잡아놓을게. 얘랑 나중에 공통범위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수직선 위에서 판단해 보시면 2가 있으면 2보다 작다, 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러면 이 범위니까 최종 공통범위는 이 범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자, 얘를 구해볼 건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혹시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얘의 판별식 9-10이 0보다 작지. 자, 0보다 작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말은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거는 뭐 A니까 A축이라고 하면 축이랑 만나는 점 없이 붕 떠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A가 어떤 값이든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조건 만족하겠지.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고 전체 집합과 아이그 집합은 항상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얘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결국 A의 범위는 -3분의 2부터 얼마까지? 2까지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요 파트 있잖아. 내 채널에 아마 1학년 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라서 그 고1 과정 보다 보면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실근에 대한 조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강의가 있을 거야. 그쪽 파트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복습해보세요. 내가 그러려고 고1 수업까지 녹화하고 있을 겁니다. 보세요. 내가 볼 때 여기 거 안 받아낸 사람들 없을걸?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완벽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어쩔 수 없어. 완벽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쌤도 너네 나이 때 완벽하게 기억 못했던 것 같은데 고2 때. 그래서 다시 보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뒤에 있는 필수예제 21번까지 봐버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1번 보시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2ax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일단 도함수 구해놓고 보겠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4ax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1번 보시면 fx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a의 조건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도함수가 그냥 0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x축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지점이 생겨야 된다 소리야. 자, 그러면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일 거거든. 그러면 3차 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려면 일단 3차 함수의 개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차 함수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S자야. 아니면 살짝 멈췄다가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들은 X축이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뭐밖에 안 가죠? 극소 하나밖에 안 가져버리지. 이런 극대값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안 된다 소리야. 자, 그리고 이런 S자 형태도 X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 변화가 몇 번 생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자, 보자. 저 아래로 쳐져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안 생겨. 극소만 생길 거야. 자, 그리고 조금 그래프가 올라와. X축에 닿았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가죠? 극소만 갖게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와서 뭐 해줘야? 부호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발생해야지만 뭐가 생기는 거야? 비로소 뭐가 생겨? 극대가 생기는 거겠지? 거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얘랑 대칭인 거지. 극소만 생기고 극대 안 생기고 더 올라가 버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야. 그러면 오직 어떤 케이스만? 이 케이스인데,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도함수의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몇 개 실근?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생기면서 뭐가 되겠어?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이런 케이스가 되는지부터 따져볼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가능한 한 근을 찾아내야 되고, 근을 찾아내겠다는 소리는 최대한 인수분해를 시도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가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와버리면 땡큐.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줄 거야.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고 4x로 묶어내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x라는 인수가 나왔으니까 얼마라는 근이 나왔어? 0이라는 근이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a 값에 따라서 경우가 결정이 될 텐데, 얘가 당연히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질 거면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근 중에 0이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중근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근이 절대로 0은 아니어야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뭘 봐야 되겠어? 판별식 봐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9-4a가 0보다 커서 a가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으나, 자, 0이 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쌤이 이 식을 gx라고 잡으면 g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겠네? 그치? 만약에 3을 근으로 갖지 않는다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는 거겠고, 아무튼 0 집어넣어보면 a가 되고 이게 절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4분의 9보다 작은 범위에서 0은 제거해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a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극대값이 존재하는 상황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살짝 지우고 2번 보겠습니다. 맞지? 여기 있지? 22분이니까 2번 하나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 2번 보시면 fx가 이번에는 그 값을 몇 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개만 갖는 경우, 그 말은 뭐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생겨야 된다는 말이겠지? 자, 그럼 내가 아까 그려놨던 도함수의 케이스 변화를 바탕으로 볼게. 자, 그러면 2번 조건에 만족하는 거 쌤이 동그라미 쳐볼게. 이거 부호 변화 한 번이지? 이것도 한 번이지? 부호 변화 한 번, 부호 변화 한 번, 이것도 한 번. 자, 0이 되는 건 부호 변화가 아니야, 그치? 이것도 부호 변화 한 번. 그럼 다시 누구 빼고 전부야? 우리가 아까 구해둔 범위 빼고 모든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일종의 우리 작년에 배웠던 경우수 파트로 치면 요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6건이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만 쏙 빼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전체 범위, 모든 실수에서 아까 우리 구했던 어떤 범위였어? a가 0보다 작거나 요 범위만 쏙 빼버리면 되는 거겠지? a가 0보다 작은 범위 일단 제외하고 이 사이에 빠져있는 a가 0인 거는 여기 채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a가 0일 때, 그리고 a가 얼마 이상일 때? 4분의 7 이상일 때 이렇게 써주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fx 원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만다, 극값을 어디서 가진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도함수가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 대한 범위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부호가 바뀐다는 말은,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x축 기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래프가 넘어간다 라는 개념으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이